네, 오후장 브리핑 해드릴게요. 오후장은 여러분들 저기 세계 일주 좀 해봐요. 세계 일주.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가 외국계 이제 취직하고 초년기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로는 한 35살, 6살 때요. 그때 외국계 증권사 법인 파트 맡으면서 이제 재기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때, 맨땅에 헤딩했던 때죠. 그때 이제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났던 것 같아요. 싱가포르, 그때는 홍콩에 있었습니다. 걔가. 나이는 비슷하고, 직급은 저보다 하나 위였어요. 저는 과장이었는데, 우리나라 치면 팀 매니저니까 부장 정도 됐어요. 걔가 지금 싱가포르의 큰 펀드를 운영하는 CIO, 모든 총책임자인데 운영 규모가 어마무시합니다. 우리나라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이제 엄청나졌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가끔 가다가 한국에 오기도 하고 그럴 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누고 그럽니다. 서로 거기서 얻는 직관들. 지금 걔네들은 또 저 큰 에너지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홍콩, 영국, 그 다음에 또 아시아 펀드로 움직이는 애들 다 싱가포르 쪽에 요새 많아요. 홍콩은 중국 쪽 에너지를 지금 많이 받아서 일부 그 틈새로 싱가포르로 많이 이동했습니다. 영국 본토로 가든지. 그러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공매도 재개되고 뭐하고. 얘네들은 큰 전략은 3년 전략, 짧게는 1년 전략 잡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타켓이 내년도 대선이에요. 내년도 대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작년 12월과 1월 달에 1월 JP모건 컨퍼런스 전에 무조건 바이오자 들어가고 성장 주도주들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거 다 엑스타라고 한 게 그냥 엑스타 애들인 거 아닙니다. 저는 그 끔찍한 과정 바이오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나옵니다. 금리 인상. 그러니까 연준이가 25bp 금리 인상했습니다. 할 때 더 지옥이 나올 겁니다. 지금 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할 거는 몇 프로 지금 바이오 손해났다. 이게 아닙니다. 앞으로 1년이나 3년 동안 시장 주도주 물줄기가 뭔가 그거로 다 바꿔 타야 됩니다. 엑스타 하셔야 돼요. 떨어질 거는 엑스타 하시고. 그럴 때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제가 그림만 전에 본 거 이 시눅이라는 이 회사를 계속 추적하십시오. 시눅 그 다음에 중국의 해양 1대1로 그 다음에 육로 그리고 그 다음에 왜 미얀마가 쿠데타 났는지 그리고 시눅이라는 회사 얘가 사우디의 아람코 지분 중국 정부죠. 1% 갖고 가면 어떡하시려고요. 이런 얘기들이 막 돕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거 카타르 노스필드 프로젝트. 아까 2030년 사우디 프로젝트하고 노스필드 프로젝트. 옛날에는 여러분들 카타르 국항하고 사우디하고 아주 왼수입니다. 국가도 단절하고. 근데 지금 서로들 불러갖고 뭐 얘기해요. 무슨 회의에 사우디 빈 살만이 타민 빈 바하마드 카타르 국왕을 초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이란이 있습니다. 이란이. 또 중국과 러시아가 있습니다. 유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장에 또 앞으로 저는 3년 정도로 시장을 영향을 미칠 걸로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현대차 그룹의 거버넌스, 각 그룹의 거버넌스들이 있습니다. 이 거버넌스의 에너지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한국경제에서 사우디, 중국,
일본, 대만. 이렇게 딱딱 연결시켜 보세요. 일본하고 대만. 일본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일본, 대만 카드. 여러분들 지금 아시아 헤지펀드는 대만 엑스트입니다. 대만 엑스트예요. 왜 엑스트 할까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대만 팔고 우리나라 올 겁니다. 이제 조만간. 우리나라 삼성전자 에너지 들어올 겁니다. 언제 되냐? 한 5월 한 빠르면 중순 아니면 5월 말. 그러니까 여기에 맥점은 우리 5월 21일 미중 정상회담 이거를 기점으로 얘네들이 전환점을 잡을지 MSCI 리밸런싱이 5월달에 있는데 그걸 기점으로 잡을지는 모르겠어요. 기준점이 그날 잡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우디가 추진하고 하는 방향성, 미래 신설 스마트 도시입니다. 태양광 원전 프로젝트, 중국과 연결고리, 거기에 중심에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항로의 변화, 북극해 항로. 뭐 이런 단어들 연결하면 저게 뭐야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러면 지수로요. 세계 일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각각 그 해외 그 지수 사이트 찾으셔 갖고요. 제가 연결하는 나라들 쫙쫙 같이 연결하세요. 러시아, 중국, 사우디, 카타르 같이 입고로 하세요. 상해하고요. 러시아하고 위치들 보세요. 러시아가 올려놓고 1월달, 3월달에 쌍봉 주고 바닥은 그러니까 러시아 파트를 한번 보세요. 러시아는 어떻게 연결시키라고 그랬죠? 러시아, 중국, 사우디, 카타르, 유가 이렇게 한번 묶어봐요. 그러면 러시아는 지금 한 단계 올려놓고 박스입니다. 120도 그러니까 1400과 1500 뭐 월봉으로 보시면 얘네들은 혜택을 못 본 나라예요. 뭐 중국하고 비슷하죠. 미국 시장 급등하고 뭐 다른 나라 급등할 때 혜택을 못 본 나라입니다. 이제 혜택 볼 겁니다. 저는 러시아는 이제 2000을 넘어갈 거다라고 봅니다. 근데 상해를 보세요. 상해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 상해 계속 누릅니다. 러시아 상해 좀 가는 척 하다가 무너졌습니다. 일봉으로 보시면 작년도 7월에서 미국 지수 날아갈 때 얘네들 박스 피었어요. 우리 옛날에 박스 피었듯이 얘네들 3,450만 오면 두들겨 맞고 3,200원 지지해주고 그러다가 그거를 돌파한 게 언제냐면 작년 12월 말입니다. 12월 말 여기서부터 2월 중순까지 올랐다가 2월 16일 날이 미국 시장 다우지수나 뭐 이렇게 꼭지 찍은 나스닥 요때 같이 꼭지 찍었다가 지금 현재 어때요? 3,700까지 갔다가 3,350과 3,500에 갇혀 있습니다. 러시아 상해. 그런데 사우디 보세요. 카타르부터 봐요. 카타르. 이게 이제 지수를 각 나라의 구군이라든지 저는 에너지라고 봅니다. 카타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가 누릴목 주고 다시 상승하죠. 에너지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좀 다른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카타르, 사우디 보세요. 사우디 어디 있냐? 사우디. 이게 이제 제가 세계 일주하는 겁니다. 여기 있네요. 사우디는 어마무시합니다. 조정 없이 가요. 얘네들. 그래서 사우디입니다. 뒤에 중국이 있습니다. 카타르 아람코 상장이 있고요. 카타르보다 사우디가 세죠. 여기에 조선, LNG, 철강, 건설. 이제
여러분들 건설주 왜 안 꺼냐면 최근에 삼성 엔지니어링 올랐다가 누리목주죠. 해양 플랜트 MB 시절 때 자원 외교에는 실패했는데 이제 성공하면요. 내년도에 다음 정부 때 해상 육로, 해양 프로젝트 이런 것들 막 나와서 이제 해양 플랜트 건설 우리가 이제 건설주 하면 뭐 GTX라든지 뭐 전라도 경상도 뭐 지리산 뚫는다는 거 뭐 이러한 것들 내부의 SOC 에너지 하지 지금 해양 플랜트 얘기합니까? 그것까지 중동발 발주 러시 나오면요. 이런 걸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싱가폴 이런 애들은 그런 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 여기에 반대되는 세력이 일본하고 대만입니다. 대만 보세요. 대만. 그동안 우리보다 독양천청한 게 대만. 지금 전체 그림을 설명하니까 들어보세요. 그리고 현금 비중 늘릴지 않을지 스스로 판단해서 하십시오. 제가 지금 내년도 대선까지 1년 예측을 싱가폴 그 조단이 운영하는 헤지펀드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전략을 짜서 우리나라 어떻게 하는지 그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쪽 섹터에 그러니까 지수 접근하지 마시고 이장 지수 접근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 포트를 지금 제약주 다 빠져나왔어요. 바이오 지금도 때리셔야 돼요. 시젠 그러니까 제가 또 설명하다가 또 질문해서 옆으로 샜는데 이렇게 맥이 끊깁니다. 이런 것도 다 빠져나오셔야 돼요. 어떤 종목도 빠져나오냐 제가 자료에다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런 거는 지금도 빠져나오세요. 여러분들 제가 그 경고를 해드렸던 게 그냥 경고가 아닙니다. 제가 사모펀드들이 왜 바이오 제약주들 왜 빠져나오고 제가 이 밑바닥에 그쪽 업계에 일을 했기 때문에 그냥 어널리스트 시각들이 아닙니다. 지가 돈 놓고 크게 운영하는 그냥 부티크 수준도 아니에요. 조단이 운영하는 애들이에요. 조단이. 그런 애들이 왜 바이오 이런 것들을 5년간 들고 있었던 것들 어떤 애들은 10년간 그 회사하고 연결되어 있던 것들 왜 다 빠져나오고 작년도에 그 엑스타 할까요? 다음 정부의 검찰 조사라든지 다음 주 정부의 노이즈까지 걱정해서 그래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세요. 내가 500만 주를 이 시장에 팔아야 돼요. 그것도 어느 단가 이상. 그러면 악재 퍼뜨리고 팔겠습니까? 여러분들 꼬시기 위해서 기사들이 어널리스트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게 리포트를 써서 여러분들 눈에 많이 노출되게 하죠. 그리고 뭐 미래 성장성 떠들고 심지어는 꿈의 지수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들 콩가루를 수익에 하면서 실적은 노상적자고 매출 안 나와도 이거 전 세계의 매출을 얘가 다 먹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꼬셔갖고 그래야 팔릴 거 아닙니까? 그 에너지 중에 하나가 이런 컨퍼런스입니다. JP모간 컨퍼런스. 이게 국제적 이벤트 아닙니까? 이때 참가하는 기업들 우리는 또 단순하게 여러분들 뭐 삼바, 셀트리온 작년 12월과 1월 달에 얘가 이제 1월 8일에서 10일 날 있거든요. 12월 작년도 12월 초만 되면 내년도 뭐 컨퍼런스 그리고 그때 백신 해갖고 여러분들 삼바가 얼마인지 아시죠? 그때 셀트리온 38만원 9만원 제가 무조건 녹십자 4, 50만원 한번 얼마 전이에요.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박살나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당하신 겁니다. 이쪽에 사모펀드나 바이오들은 이런 이벤트 만들어 놓고 제가 박셀바이오 박살난다. 그 다음에 뭐 이어플로우라든지 몇 가지 종목들
옆에도 가지 마라 라고 그렇게 강조해 드렸던, 그냥 귀에 들리는 것 갖고 판단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 빠져나온 애들은 차기 정권의 검찰 조사, 이런 바이오들은요, 이 조국 펀드나 이런 것 같이 3년 5년 전에 다 이해 당사자들이 연결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로. 그래서 거기에서 IPO하고 상장시키고 돈을 빠져나와서, 우리 이쪽 세계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1억을 100억으로. 그 모토로 싸우는 애들이에요. 그 게임이 지금, 이런 종목들이 지금 보시면 이제 뭘 걱정하냐면 3년 그림으로는 금리 인상이요. 자금 조달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 있는 기업과 여기서 지속 가능성 못 있는 기업들이 정확하게 3년 후에 결판 날 겁니다. 그럼 매출 없으면 못 견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정부에서는 기술 특례 상향시켜갖고 이거 안 봐줘요. 날려버립니다, 이제는. 이런 게 시작입니다, 지금. 그 꼭지가 2018년부터 얘네들 작업한 게 2021년 1월에 끝난 거고요. 그러면 저는 2022년 말이나 2023년에는 지옥을 볼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지금 애매하게 갖고 계시거나 물리는 분들 제가 다 엑스트 시켜드려요. 작년 연초만 하더라도 그렇게 시장 좋았을 때 셀트리온 팔아라, 녹십자 팔아라, 거버넌스 끝났다, 이오플로우, 그 다음에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도 봤어요. 앱타바이오, 제넥신, 이건 벌써 망가졌어요. 지노맨 컴퍼니, DNA링크, 이런 건 끔찍합니다. 그래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 DNA링크. 다 예고해드렸던 종목이죠. 제넥신, 15만원대. 옆에도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게 끝난 것 같죠? 안 끝났습니다. 이건 뭘 기다리냐면 2022년도 3월 대선 끝나고 차기 정부의 색깔, 그때부터 어마무시하게 검찰 조사 들어갈 겁니다. 지금 이제 조국번 여기서 건드리지 않았던 거 그때 건드립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오죽하면 은행주도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지금 연기금, 은행주 엉뚱하게 대체 투자, 해외 투자해갖고 부동산 사기당한 것들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셀트리온은 합병하고 나서 그 헝가리 재고 창고 뒤져갖고 그거 확인될 때까지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장부가는 1조가 넘어요. 근데 뒤져보니까 몇천억도 안 돼요. 그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지금 싱가포르의 얘기로는 우리 한국 대체투자 기관들이 호구짓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미국 부동산이라든지 특히 유럽계 부동산 살 때요. 이런 것들이 다 2, 3년 후에 차기 정부에서 정권 창출자들이 빅베스 안 하겠습니까? 이런 걸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그 시기가 또 금리 인상 시기예요. 기준금리 인상하면, 미국 기준금리 인상하면 우리 하느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쪼르륵 또 금리 인상하죠. 그러면 그 사이에 유동성의 저금리 시대가 2023년에서 2025년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1, 2년 사이클로 판단하지 않고 이렇게 3년 전략을 짭니다. 그래서 다 엑스트 했어요. 그러니까 각 회사들이 이거 잘 힘들고 실적 안 나오고 도움 안 받으니까 어때요? 무상증자에서 희석화시켜서 빠져나오든지 누구한테 엎어치기 들어가야 돼요. 근데 바보예요, 저거 받아주게? 이제 파킹 못 시켜요. 이런 세상이 온 겁니다. 저는 1년 후는 더 끔찍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옆에도 가지 마세요. 그리고 아직도 이쪽 섹터 포트 갖고 계시면은 그게 20% 마이너스 났던 30% 마이너스 났던 금리 인상 전에 잘 끊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예를 들어서 신공항 에너지 보세요. 하나의 사례. 작년도 4월달 5월달에 신공항으로 난리쳤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1년 전입니다. 정확하게 1년 전이에요. 1년 전. 제가 그때 부산산업, 동방성기, 두월산업, 한국산업 4개만 딱 찍었는데
부산산업이 그때 15만원, 17만원까지 갔습니다. 이때는 동방성기가 노이즈가 안 있을 때라 아주 급등했는데 우리는 이 종목은 엑스트했죠. 회사가 이상해서요. 그리고 다 빠져나왔습니다. 두월산업도 다 빠져나왔습니다. 여기서 아직까지 못 빠져나온 종목 한국선제하고 부산산업입니다. 한국선제하고 부산산업이요. 그 당시 한국선제는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못 빠져나왔습니다. 부산산업도 12만원과 15만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만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또 집중했던 KT 썸마린, 해저터널, 가덕도, 이거는 저는, 회사가 KT가 없어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 얘는, 누가 갖고 가는 구조조정이에요. 그리고 이때 동양철관이 1,000원입니다. 1년 전에 위치를 딱 보셨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산업은 어때요? 15만원, 12만원, 그냥 지금 12만 8천원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15만원 돌파하기 전까지는 질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 하이스틸 같이 치고나, 이것도 단 하나의 단점이 뭐예요? 유동성입니다. 품절주 같이. 유동 물량이 너무너무 적어요. 그래갖고 제가 매수한 거는 이것도 한번 하이스틸 같이, 이것도 액분할 수 있거든요. 10분의 1. 10배.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2만 8천원이 12,800원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거. 그리고 이미 동양철관, 이제, 1,000원대 계속 모았던 거, 2,000원과 3,000원 사이에서는 이제 다 털고 나올 겁니다. 오늘 그 징글징글했던 한국선제가 오늘 상한가를 칩니다. 이걸 그냥 주가의 속도나 위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를 보시라고요. 계속 이쪽 에너지가 순환되면서 어느 거는 먼저 가고 어느 건 아직 안 가고 계속. 근데 아직까지 가덕도 신공항 결판 난 거 있습니까? 없어요. 한지 안 한지 하겠다고 그러는데 차기 정부에서 할지. 부산 물류와 가덕도, 그 다음에 해양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다 친중파에 연결되는지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어떤 분이 한일시멘트 오늘 많이 그거 빠지는 거 아닙니다. 한일시멘트의 구조화도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시작했어요? 한일시멘트. 얘도 작년 10월 15일 때 25,000원부터 이거 억 단위 투자해도 좋습니다 해갖고 KCC 할 때 같이 해서 1단계 팔아드린 겁니다. 45,000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35,000원과 8,000원 사서 지금 5만원 돌파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최근에 4만원대 들어오신 분들이 오늘 빠지니까 헐, 상단가 진입위치 본인이 어디 단가 4만원대 들어왔으면 높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 조정 아닙니다. 조정은 35,000원 깨야 조정이에요. 눌림목 저점. 이럴 때 여러분들 이거 월봉으로 보시고요. 나중에 이런 것들이 7만원, 10만원도 보입니다. 한 2, 3년 지나면요. 지수하고 상관없어요. 이제 그런 세상으로 가는 거. 옛날 얘가 2007, 8년 때 얼마였습니까? 27만원. 27만원. 신풍제약을 보지 마시고 이런 거나 보십시오. 신풍제약 빠져나와서 신풍제약 물리신 분들은 이러한 예를 들어서 앞으로 2, 3년 동안 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 근데 얘의 단점이 뭐예요? 유동 물량입니다. 얘 총 발행 주수 얼마인지 보세요. 1,700만 주입니다. 근데 대주주가 다 갖고 있어 갖고요. 유동 물량은 15%도 안 돼요. 거래 무지입니다. 15%라는 건 거래가 제대로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만주, 이만주에 왔다 갔다 하는 종목입니다. 신경 끄세요. 그리고 실적단이 뒷받침되는 종목입니다. 900억에 180억 영업이익이니까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어떤 시스템 잣대라는데 작년 10월달 저점과 고점에 4등분 해보세요.
그러면 89% 오른다면 KCC보다는 못해요. KCC는 어마무시하게 올라갔는데 중심값이 얼마예요? 34,000원. 34,000원. 요번에 눌림목이 얼마냐면 35,000원에서 돌렸습니다. 35,000원과 또 다시 4등분 법칙의 잣대를 그려봐요. 오전장에 배운 거. 그러면 중심값이 4만원. 25% 능선이 38,000원. 추가 매수는요. 38,000원과 45,000원에서는 대응하지 마세요. 보합이라고 훈련하세요. 지금 있는 거 갖고 그냥 가만 계세요. 추가 매수는 요 35,000원 공격할 때는 하세요. 그리고 다음 파동은 언제 5만원 돌파하는지 기다리세요. 현대로템 3만원 돌파하는지 기다리듯이.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인 움직임. 아까 이제 제가 일본하고 대만하고 엮으라고 그랬죠. 러시아, 중국, 사우디, 카타르하고 엮으라고 그랬죠. 그 라인이 앞으로의 시장 주도주입니다. 거기에 기폭제는 유가일 거고요. 지금 단기간에 대만은 하락할 거로 봅니다. 아시아 펀드 매니저들 걔네들 대충 정보 보면 이제 그쪽 엑스트 하겠다고 그럽니다. 대만이 그동안 움직인 에너지를 한번 보세요. 월봉으로. 대만을 월봉으로 한번 보세요.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TSMC가 만든 에너지입니다. 이제 TSMC도 중국과 미국의 샌드위치에서 피보나 보세요. 그 반사이익을 삼성전자나 받아내는가 보시고요. 그러면 일본하고 대만하고 같이 엮으세요. 그러면 이제 사우디하고 같이 카타르하고 같이 보는 게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요. 알셉 그리고 중국이 막혔을 때 쿠션 돌리는데 이 개념도 요새 알셉 관련주가 왜 급등했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업무역 그 다음에 FNF 어떤 종목들 에너지들을 한번 그냥 단순하게 실적 감각보다 이걸 우리나라를 운영하는 이러한 조단위 움직이는 헤지펀드들이 어떤 전략을 갖고 어떤 포트를 구성해서 어떤 건 롱, 어떤 건 숏 이런 게 잡는 게 더 우리나라는 중요합니다. 연기금보다요. 요번에 베트남이 전에 1200 받다가 통 빠질 때 놀래갖고 팔아야 됩니다. 할 때 더 사라고 그랬습니다. 단순한 논리입니다. 중국이나 미국이 베트남 눈치 봐야 돼요. 우리 편 들어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베트남이나 우리나라가 나쁘게 보는 사람은 클러스터의 샌드위치에 망합니다 라고 보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에너지에 저 싱가포르 운영하는 애는 베트남 우리나라 우선순위 1등이에요. 시각이 다르죠. 지금 우리나라 시각 보면 이제 금리 유동성 테이퍼링 미국 신경 꺼요. 미국 갈 때 우리가 갔습니까? 우리는 중국, 사우디, 베트남 이런 쪽 보시라고요. 그리고 작년 12월부터 이미 우리를 눌렀어요. 파생시장 판단하시는 분은 벌써 이건 제 얘기를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방송 매체를 통해서나 여러분들 우리나라 개미 투자자도 호구 만든 겁니다. 삼성전자 20몇 조 사게 하고 주식 47조 사게 하고 반도체 슈퍼랠리 제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인제부터 삼성전자 바닥 잡고 좀 올려 이것도 추세 매매 아니에요. 그냥 박스로 이제 많이들 포트 그쪽 비워놨습니다. 얼마나 비워놨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작년도 12월 7일부터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12월 7일부터 외국인이 포트를 얼마 비워놨나 그러니까 때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얼마만큼 비워놨나 그러니까 반
밖에 안 남았어? 반이 남았어? 시가와 비슷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수치로. 얼마 때렸습니까? 무려 12조를 때렸습니다. 12조. 여기에 연기금이 20조를 때렸어요. 20조. 이제 연기금 제가 단언컨대 빨간 색깔로 10조가 꽂힐 겁니다. 그게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1년 안에 저기 마이너스 20조가요. 플러스 10조로 꽂힐 때 그때 흥분하지 마십시오. 그때 흥분하지 말라고요. 외국인은 파는 거 있고 사는 거에서 포트 재조정 작업할 거예요. 얘네들은 우리보다 중국을 더 우선순위해요. 우리나라보다 중국을 계속 홍콩도 하고 중국하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오히려 최근에 중국 증시 누르는 게 외국계인 줄 아십니까? 중국 정부예요. 그리고 지금 핵심은 이제 중국은 대만 집중합니다. 대만. 그래서 앞으로 대만 노이즈, 센카쿠 노이즈가 심각할 겁니다. 그 틈새로 우리나라 친중파가 어떻게 만드나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유럽이 미국 말을 안 들어요. 요새 이제 프랑스 보세요. 프랑스. 이제 세계 일주 또 이제 합니다. 프랑스 보세요. 프랑스 보고, 그 다음에 독일, 두 나라 축, 그리고 나쁜 축은 이태리하고 스페인. 이렇게 보면, 남유럽 쪽하고, 그 다음에 중심인, 유럽의 중심인 독일, 베트남이란다. 프랑스. 여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쁜 거부터 봐요. 프랑스. 느낌 어떠세요? 요거를 일봉보다 월봉으로 보세요. 여기 이제 직전 고점 돌파하려고 그래요. 2020년도 코로나 전에 고점을 이제 돌파하려고 그럽니다. 얘네들. 독일 보세요. 독일 어디 있냐? 우리나라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말자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읽게끔 만드는 그런 판단하는 안경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나오는 정보나 대응 갖고 전략 좀 짜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다 당하니까. 그러니까 뭐 옳다 겁주고 뭐 현금 만들어라, 공매도 해야 된다. 신경 끄세요. 그럼 플러스 되는 에너지, 마이너스. 바이오 쪽은 지금도 때려야 돼요. 엑스트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쫙 설명하면 뭐예요? 1대1로 중국, 사우디, 카타르, 2023년도 사우디의 프로젝트, 그 다음에 중동 연골고리의 플랫폼, 여기에 연결된 우리나라, 이런 것들 쫙 스토리텔링 하면 왜 철강 갖고 LNG선 관련된 종목이 움직였고, 건설주가 왜 건설주는 지금 해양 쪽으로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발동도 안 걸었어요. 최근에 몇 가지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중국 두산 인프라코 이런 것들이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건 좀 있는데 추세로 간 거 없어요. 그럼 이제 세계 일주 한번 해봤습니다. 롱샷 하셔야죠. 롱샷. 딱 그림 나오지 않습니까? 내년도 다음 정권의 색깔, 지금 현 색깔을 끌고 가려는 에너지와 엎으려고 하는 에너지의 싸움, 어느 색깔이든 SOC예요. 한반도 개조화예요. 어디를 개조시킬지, 저 한강변 다 개조시킬지, 그 다음에 저 부산, 여기도 스마트 도시예요. 그게 보이지 않게 우리 통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핸드폰 쓰면 그냥 핸드폰만 털면 다 나옵니다. 근사한 얘기로는 스마트자 붙이지만 알게 모르게 내 금융정보, 내 인적정보, 모든 거 빅데이터, 데이터 시스템 다 털리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앞으로 5년 동안 갈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에너지를 준 것들이 먼저 카카오 네이버예요. 그러니까 넘어갔으니까 쉬는 중이에요. 그리고 밑에 결제주 순환이 나오는 거고요. 당연히 420에 챙겨요. 아까 문자 보냈잖아요. 오늘 목표 420이다. 오늘 420만 원은 챙기고 다시 산 거 419.5 데드 잡고, 아까는 무너져서 끊었다가 다시 밑에서 다시 샀고, 지금은 420이 구경시키네요. 그럼 챙기고 다시 사세요. 그럼 지금부터 사는 거 손절 단가는 얼마 잡아요? 412, 21.5. 그리고 422 때는 뭘 하라고 했어요? 이제 콜옵션 청산. 이러면서 제가 주도주 물줄기를 어떻게 잡았죠? 건설. 그냥 간단해요. 그냥 내년도 대선까지 여기에서 중심 포트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산단가, 매수단가 산 순간에 매수단가 좀 잊어버리세요. 여러분들 위치가 잘못 높게 샀냐 낮게 샀냐 그것만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의미 있는 저점, 의미 있는 고점 121선 기준, 그 다음에 작년 10월달 기준, 금년 1월달 고점 기준, 요렇게 의미 있는 고점, 의미 있는 저점에 4등분해서 중심가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이것만 봐세요. 그리고 먼저 간 것도 쉴 때 아직 안 간 것들, 제가 왜 한일현대시멘트나 부산산업 여기에 하이스틸은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낀 겁니다. 현대건설, GS건설 제껴요. 그리고 이제 DLENC, KT선마린, 투수건설 이런 것들은 지금 가격대 다 더블 봅니다. 현대엘리베이터, 아난티, 아시아종묘 여기서 하이스틸 제낀 거예요. 그리고 하이스틸 판 거는 아난티로 가시든 KT선마린으로 가시든, 그리고 아까 문자 갔죠. 호텔신라, 신세계를 한 70%까지 추가 팔고 오늘 한일현대시멘트나 현대로템이 많이 빠진 이걸로 이동해라. 여기에서 롱숏을 하는 겁니다. 삼성생명도 어저께 판 거 그거를 뭐 오늘 LG하우스나 농심이나 먹거리로 가든지 각각 요 안에서 1년 동안 쌓아보세요. 그리고 세력주 트레이딩 종목은 제가 따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심을 끌고 내 전체 자산의 50%를 집중 한 3개만 해서 1년간 갖고 가봅니다. 트레이딩 그냥 조절만 하시고 중심은 1년 정도 가보세요. 이런 것들은 상장 폐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짱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갑자기 가다가 거래 정지 당할 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편하게 양하십니다. 작년에 이런 대상으로 여러분들 거버넌스로 다 더블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자가 10억, 100억을 200억, 300억 만들려면 이런 것들 하셔야 됩니다. 이상한 종목 좀 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 3배, 10배 먹어갖고 거기에 집중하시는 분도 제가 단언컨대 구자 깡통 되십니다. 아니면 수익이 잘 안 나요. 10개 중에, 그리고 종목 20개 갖고 있는 분들 잘못 포트 잡으신 겁니다. 제가 50억 이상 되지 않는 한 10개 이상 갖고 가지 마시라고 그럽니다. 50억이 대단한 돈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큰 에너지를 잡으시려면 내가 집중하는 세계가 더블이 나와요. 그럼 더블 나려면 어떤 건 1년 걸리고 2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우량 종목을 20, 30%대 한번 챙기고 기다렸다 20, 30%를 3번 먹으면 돼요. 그렇게 접근해도 돼요. 각자의 성격과 호흡대로 조절을 해보시고 이러한 시세의 트렌드, 전체적인 에너지의 트렌드, 그리고 해외 헤지 펀드들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EM 펀드나 이런 것도 운영하는 CIO들이 1년 전략, 3년 전략으로 어떤 걸 세울까? 아까 제가 간단히 3개 일주하는데 이런 것들을 그 머리에 비상한 애들끼리 해갖고 계획을 짜고 배팅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배팅을 한다는 얘기예요. 어널리스트들은 어널리스트 얘기들 좀 듣지 마세요. 반만 들어요. 걔네들 지동 꽂아갖고 하는 애들 아니에요. 잘못하면 이런 CIO한테 이용당하는 애들이라고요. 이런 설계자, 매도 설계자들한테.
그러니까 반만 믿어요. 뉴스도 반만 믿으세요. 거기에 이용당하는 뉴스도 있거나, 여러분들 보시면 요번에 현대차, 현대모비스 꼭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언론이 만들었어요. 그냥 만들었다 생각하십니까? 현대모비스 40만원, 애플카, 그리고 지금 내부자들은 그때 신나게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검찰이 조사도 안 해요.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숟가락 얹어갖고 지금 트렌드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어때요? 앞으로 1년은 지금 차기 정권의 색깔을 걱정합니다. 그 아시아 펀드들은 연속성이 있는지, 판이 엎어질 건지.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바뀌어서 더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 인사나 펀드나 그러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조국 펀드 비슷한 것들은 철저히 비하는데, 그때가 꼭 저기에 많아요. BBIG, 바이오. 여러분들 현 정부의 색깔과 관련된 펀드들, 아직까지 청산 안 된 것들, 다음 정부의 색깔에서 엎어치기 들어가면 어떡하시려고요? 별거 다 생각하죠, 걔네들은. 그러니까 새로운 거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새로운 것들 중에 에너지가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의 성장률, 유가, SOC입니다. SOC. 그리고 먹거리나 이런 것들은 그냥 그때그때에 따라 뭐 백신이 국유화된다든지 보수화된다든지 백신 여권 갖고 서로들 블록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면세점이나 먹거리 같은 거는 저는 트레이딩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호텔 신라는 70%까지 팔아라. 시진핑이 또 이상한 소리 할 수 있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안 하는 이유기도 하고, 은행주, 대체주다 거버넌스 때문에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압축, 제거하다 보니까 남은 게 여기에요. 북방. 가장 지금 어두운 게 북방입니다. 저는 이게 먹을 게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북방, 현대엘리베이터, 아난티, 이런 것들이 이제 남북 정상회담 할 때 때려버릴 겁니다.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음 정권 이후에 가능해질 때 때리자고요. 그럼 현대엘리베이터 얼마가 있을까요? 옛날에 판문점 때 12만원, 13만원 갔잖아요. 4만원짜리가. 뭐 그 정도 에너지는 아니라도 반은 나와라는 겁니다. 아난티 그때 3만원 갔죠? 2만원만 가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급등하는 종목도 가만히 보십시오. 다 이쪽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거 누가 만들겠습니까? 쪼무랑이들 부티크가 만들겠습니까? 아닙니다. 저기 저 싱가포르 해외에 있는 애들 트렌드에 의해서 그런 작업이 지금 전개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오늘은 저기 제 친분 있는 애들이 CIO 애들이 어떤 전략을 짜나, 비슷하게 이런 세계 그 도상훈련은 어떻게 하냐, 자금 배분은 어떻게 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 흐름에 참고하시면서 전략을 짜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트 딱 보고 내가 하지 말라고 지금 하던 거는 지금도 없애세요. 그리고 지금 섹터에서 내가 변동성 신경 끄시고요. 일로 이동하세요. 그리고 당분간 삼성전자는 인위적으로 얘네들이 9만 전자 만들 겁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그런데 다른 거 빠지면 지수는 못 가요. 대신 삼성전자 하나 올릴 때 밑에 20, 30개 빠지면 상관없거든요. 그리고 코스닥은 글쎄요. 바이오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코스닥은 저는 안 하겠습니다. 코스닥 중에서 그나마 스마트 시티, 스마트 결제, 스마트 보안, 스마트 헬스케어, 여기에 또 SOC, 5G 이런 거와 연관된 것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별화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쉬는 날입니다. 공부할 자료도 막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날 뵙죠. 그 사이에 쉬는 날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자료들 보시고 전략 짜보시죠. 차바 CMG는
차백신 연구소 저거 어마무시하게 저거 외국계가 움직일 때까지 가만 계세요. 바이오 쪽에는 딱 두 가지만 권해드렸습니다. 차바하고 CM제약. 차백신 연구소 곧 IPO 일정이 잡힐 겁니다. 예, 목요일날 뵙죠. 예, 오늘 무방이라 뭐 우리 회원님들은 제가 이런 큰 그림 그리는 거는 들으신 분도 꽤 됩니다.